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이제 밤 시간입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NLL에서 실종돼서 북한에 의해서 피살돼서 그야말로 잔인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떠난 우리 승조원과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핵심적인 내용은 각 방송마다 각 언론 매체마다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 방송은 과연 왜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늦게까지 뒤늦게서야 알았을까? 그 사이에 참모들은 왜 대통령한테 이렇게 우리 귀중한 국민의 생명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잔인하게 피격될 때까지 대통령한테는 감히 보고를 못했을까? 그렇게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이 무서운 것인가? 아니면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은 정부 당국에서 발표하는 대로 첩보의 신뢰성에 대한 이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분석해보고 이번 사건이 불러올 남북관계, 그 다음에 이 국제적인 파장,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제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마다 10시간이니 33시간이니 44시간이니 8시간이니 여러 가지 시간을 설정해 가면서 왜 대통령은 그렇게 첫 반응이 나올 때까지 뭐하고 있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각 보도마다 그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시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때문에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 7시간 때문에 별의별 루머가 다 나돌았잖아요. 인격 살인까지 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인지한 그 시간,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는가 하는 것은요, 세월호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 최소 7시간보다는 훨씬 더 길다. 아무리 어떤 사건으로부터, 사태로부터, 또 이 시간으로부터 대통령이 인지했느냐, 요걸 따지더라도요, 최소한도 7시간 이상은 다 넘어요. 예, 그래서, 이번 사태는 말이죠,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얼마만큼, 경시하는지, 그리고 김정은이의 심기 경호에 얼마만큼 더 현 정부가 빠져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되고, 이것이 또 이 남북관계 지금 현재 판문점 선언도 있고요, 평양 선언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군사적인 긴장 그리고 충돌,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현 정권에서 국회 비준까지 받아야 된다고 난리를 쳤던 것이 9.19 남북 공동 합의예요.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거 남북 9.19 합의, 우리의 안보 태세만 무너뜨렸을 뿐 전혀 남북 간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빨리 폐기 처분하라. 이렇게 요구해 오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중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7시간이나 10시간이나 33시간이냐 43시간이냐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어떻게 받았고 그리고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또 대응했는지도 중요한데요. 정부 대응, 늦장 대응은 이미 여러분들께 께서 아시죠? 어젯밤 11시경에야 처음으로 언론에 보고가 됐고, 그러니까 오늘에서야 국방부 청와대에서 이 건을 가지고 이제 언론에 발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으니까, 이 사건은 지난 9월 21일 날 낮 정오 시간쯤에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거의 3일 만에 21일 낮, 22일 낮, 23일 낮, 오늘 낮, 그러니까 거의 나흘이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정권이냐, 그야말로 이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대목,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통령 동정. 우선 9월 21일 날 오전 11시 30분에 선원들이 실종된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22일 날 3시 30분에 북한이 우리 이 실종 승조원을 알아차렸어요. 인지했어요. 이것이 9월 22일 날 오후 3시, 장소는 등산꽃 인근입니다. 예. 등산꽃이 말하자면 완충구역으로 돼 있어요.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적대 행위를 하면 안 되는 완충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인지해갖고 여기서 말하자면 총살을 하고 기름을 부어서 태우고,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9.19 군사합의 위반이에요. 무조건 하고.
일단. 그리고 나서요, 3시 30분에 북한이 이제 우리 승조원을 이제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9월 22일 날 오후 3시쯤, 3시간이 지나서 6시 30분에 VIP한 대통령한테 1차 서면 보고가 올라가요. 1차 서면 보고. 정확하게 6시 36분에 실종자를 북한이 발견했다. 이런 첩보를 대통령한테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21일 날 수색에 들어갔잖아요. 이 수색 작전에 항공기 우리 또 함정 그다음에 어업지도선 이런 거 일제히 한 20여 이 선박 그리고 2대의 항공기가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수색 작업을 벌여요. 그런 그 시간으로 기준하면 9월 22일 날 오후 6시 30분이니까요. 거의 18시간 만에 대통령이 처음 우리 국민의 생명이 북한 수중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세월호 사건 일본 시간보다 2배 반이 길어요. 그리고 9월 22일 날, 그러니까 아까 북한이 처음 발견된 가 3시 10분이잖아요. 그런데 9시 30분, 즉 6시간이 지나서 북한이 총격을 가합니다. 그리고서 바로 30분 후에 불에 다 태워버려요. 이 불에 태우는 것을 우리 감시자산이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밤 10시 10분 되니까 아마 대통령 이 취침하는데 장애가 될까 봐서 아는 건지 대통령한테 불타는 것까지 우리 군 당국에서 다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해요. 보고를 안 해. 제가 만약에 저도 청와대 정보관리 실장을 했는데요. 제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정보관리 실장으로 지금 앉아 있다고 한다면 아까 1차 서면 보고가 6시 30분이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대통령이 지시를 해야 돼요. 야, 이거 말이지. 우리 국민이 이렇게 북한으로 넘어갔다니 후속 사항은 그렇게 대단한 이 중요한 사항 여부를 떠나서 실시간으로 나한테 빠짐없이 보고하라. 꼼꼼하게 보고하라.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지시를 할 것이고 제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자리를 맡고 있다고 한다면 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 진전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우리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게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보든 안 보든 최소한도 서면 보고는 해 놔야 되고 서면 보고가 어려우면 그야말로 안보실장이 왜 앉아 있습니까? 이럴 때 전화로 보고하는 거예요. 문자로 보고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다 보안 조치 돼 있는데 그래서 문자로 보고하든지 아니면 전화로 보고해서 방금 전에 미확인 첩보입니다마는 단서를 달면 되잖아요. 미확인 첩보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불을 질렀다. 이렇게 왜 보고를 못합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해요. 미확인 첩보다. 좀 더 알아보겠다. 그리고 더 웃기는 게요. 말이 안 되는 게 그날 밤에 불과 3시간 후에 즉 새벽 1시 이제 날짜가 바뀌잖아요. 9월 23일 날 새벽 1시에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서 1시간 반 동안 회의를 해요. 1시간 반 동안 거기서 대한민국 최고 높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신뢰성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첩보 신뢰성. 아니 감시자산으로 불태우는 것까지 봤으면 그리고 북한이 3시 30분에 우리 이 승조원을 발견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이 6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럼 북한이 더군다나 지금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이 코로나 때문에 북한은 접경 지역에서 1km 안에 이 사람들이 오면 전부 총살까지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 이런 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우리 국민도 우리 승조원도 생명의 이상이 있는 게 맞구나. 딱 밤 10시 10분에 바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야죠. 안 했으면은 새벽 1시에 관계장관 회의가 열린다는 것까지는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이 안보실의 기본 임무예요. 그런 것도 안 하려면 안보실에 왜 거기에 장관급 대우하면서 안보실장이 앉아있을 것이며 그 수십 명의 안보실 직원들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또 더군다나 그날 새벽 1시 회의는 안보실장만 참석한 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사태가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사태가 이렇게 중대하다는 걸 알면 대통령이 아무리 무슨 지금 특별히 신상에 뭐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신병에 무슨 이상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아파서 감기 걸리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한테 아까 6시 30분에 보고하면서 추가 이런 후속 동향 계속 보고하겠다 이런 말도 써 올리고 밤 10시 10분에 불에 탔다 이것도 대통령한테 올리고 새벽 1시에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합니다. 여기에서 정밀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는 게 마땅한데 보고 안 해요. 그리고 언제 보고하냐? 아침에 대통령이 다 잠 깨고 잠 잘 거 충분히 주무시고 나서 아침 8시 30분에야 1차 대면 보고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이 어제 밤 10시 10분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23일 날 아침 8시 30분이니까 22일 날 밤 10시 10분에 불에 탔다. 그래서 새벽에 1시부터 2시 30분까지 회의를 해보니까 이 첩보가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대면 보고 하기 전에 아침 6시에 아주 조보를 올려야죠. 조보. 예? 아침 6시에, 정시 6시에, 제가 청와대 NSC 있을 때만 해도 아침 6시경에 조보 올려요. 그리고 이것은 6시고 5시고 4시고 관계없습니다. 회의 2시 반에 끝나면 회의 결과 보고 딱 해갖고 대통령한테 서면 보고 올려놔야죠. 그러면 대통령이 밤에 자다가 잠이 깨면 그거 볼 거 아니에요. 긴급하다고. 예.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 대통령 잠 한번 깨도 돼요. 그거 뭐 하루 저녁 잠 잘못 잤다고 무슨 건강에 대단하게 영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 잠 잘못 잤으면 낮에 잠깐 쉬면 되잖아요. 예, 이렇게 융통성이 없이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것이 현재의 청와대, NSC,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다. 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8시 30분에 보고한다는 게 대면 보고 말이 됩니까? 아침 7시에 보따리 싸가지고 서류 다 들고 올라가서 대통령 조찬할 때 보고해야죠. 한 7시경이라도.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 예. 그리고서 9월 24일 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네요. 오늘 8시에 관계장관을 하고 오늘 9시에 2차 대면 보고를 해요. 예. 이러니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냐.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3차 대면 보고를 합니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쳐도 소 수백 마리 다 잃었어요. 이런 이 시차별로, 시간별로 상황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이게 언론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대통령이 뒷북으로 알게 됐다. 그리고 뒷북 쳤다. 국민들에게 안 알렸다. 이런 거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왜 오해를 크게 많이 받느냐? 첫째, 23일 날 새벽 1시부터 26분부터 새벽 1시에서 2시 30분까지 관계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23일 날 1시 26분에서 42분까지 녹화를 이 방송을 해요. 방송. 그래서 유엔에 보낸 대통령 기조연설이 방송이 됩니다. 우리 그 유엔 총회 화상연설로 나갑니다. 이 시간에. 자, 저 같으면요, 제가 대통령이라도 유엔 연설 온라인으로 해서 다 이 녹화해서 보냈는데 이거 잘 나오는지 저 같으면 잠 안 자고 그 연설 좀 볼 것 같아요. 그럼 어차피 대통령도 잠 안 잘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깨우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그러니까 9월 22일 날 6시 30분에 1차 서면복으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23일 날 새벽에 유엔 연설이 나가요. 그러면 유엔 연설, 제가 그러잖아요. 저 유엔 대표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유엔 기조연설 이거 순서 얼마든지 바꿔요. 대통령이 온다고 오고 안 오고 외무장관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얼마든지 가변성이 많은 거예요. 그건 상례화되어 있어요. 관례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됐으면 아무리 15일 날 녹화해서 18일 날 발송했다 하더라도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마지막 날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늦게 해도 관계없어요. 이거를 고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대로 놓아둔 이 아니야. 이게 고치기가 어려워서 그렇겠어요? 종전선언 해가지고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의 틀 안에 내려와서 내년도 아니면 금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해가지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좀 영향이 있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논평하는, 비판하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짚지 않을 수가 없다. 예.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3일 날 어제 오후 4시 35분에서야 정부가 유엔사 군사 정전위를 통해서 북한에 사실관계 파악을 요청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됐느냐. 그럼 그 사이에 국제상선 공통망을 통해서라도 SOS를 북한한테 쳤어야죠. 그렇죠? 우리 군통신선은 북한이 다 잘라놔가지고 지금 통화가 안 돼요. 그러면은 국제상선 공통망을 통해서라도 SOS 딱 쳐가지고 우리 국민이 실종돼서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손 대지 말아라. 우리한테 즉각 송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9월 22일 날 오후 3시 30분에 북한이 발견해가지고 밤 10시 10분, 9시 40분에 총살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을 때까지 6시간 동안 군은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었냐? 언론에서 계속 시비하니까요. 참 가관입니다. 사고 발생 지역이 북한이다 이거예요. 북한해요. 두 번째로는 북한의 그런 거의 피격 장소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첩보가 없었다. 그래서 첩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빨리 총살하고 저렇게 기름 부을 때까지는 기름을 부으리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그랬잖아요. 반경 1m 안에 들어오면 사살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 언론에 다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정보 판단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중요한 첩보와 중요한 정보는 머릿속에 넣어놓고 지휘관이든 실무자든 이런 거 오면은 그냥 잠자다가도 분석을 하면 딱딱 분석해내가지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빨리빨리 바로 사살할 수 있다. 이거는 김정은이가 사살할지 김여정이가 사살하고 할지 모르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요. 김정은이가 직접 사살하고 한 것 했을 겁니다. 이 남북관계, 이 대미관계 김여정이가 하라 해서 이거 김여정이가 했겠어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건 저는 했다고 심증이 가고 물증은 없지만은 왜 그러면 김정은이가 왜 이런 이 일을 저질렀겠느냐, 이 극악적인 사건을 저질렀느냐. 지금 우리 군 당국에서는 굉장히 안이하게 보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빨리 죽였다. 이거 정말 초등학교 수준의 분석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체제는요, 코로나, 홍수, 제재, 북한 김정은이 체제가 흔들려요. 흔들리기 때문에 뭔가 긴장 요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적을 설정해놔야 돼요. 적. 그래서 이 사람을 실종됐다 무슨 뭐 이렇게 보지 않고 북한 당국에 우리 한국이 첩자를 보냈다. 간첩을 보냈다. 그래서 사살했다. 이 남조선 당국은 말로는 대화장 해놓고 이렇게 첩자를 보내서 북한 체제를 훼손하려고 한다. 그러니 주민들이요, 김정은이를 중심으로 일체 봉기에 나서자. 나를 중심으로 따라라, 충성하라. 이런 걸 만들어내려고 바로 사살까지 했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예, 이런 거를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바로 이건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갖고 아까 찬바람을 좀 쐈더니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9.19 군사합의 위반, 그 다음에 판문점 선언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부 당국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요. 이 부인하는 그 이유를 보면 뭐 이렇게 북으로 넘어오는 우리 한국 사람의 포격을 가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다는 등, 그리고 이 군사행동 금지라는 것은 이 포병에게나 이게 관련된 것이지, 이렇게 북한 당국이 이렇게 이번에 우리 승조원에 사살을 한 거, 이런 것까지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다. 이거 뭐 북한 대변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지만 큰 틀에서, 물론 뭐 청와대에서 그랬어요. 이 정신적으로 보면 그 남북 합의의 그런 정신적 취지를 보면 훼손한 것은 맞다. 그런데 위반이라는 말은 죽어도 안 써요. 위반이라는 말. 그러면 제가 왜 위반이느냐? 9.19 합의에요. 지상과 해상, 공중 각각 완충 구역에서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국민을 갖다가 사살했잖아요. 이거는 적대 행위잖아요. 이유가 어떻든 이 등산꽃 지역은 완충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정면 위반입니다. 9.19 남북 합의. 그 다음에 또 이 판문점 선언 이런 데는 육해공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한다. 이런 것이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 공동선언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예요. 예, 모든 공간에서 육해공을 비롯한. 이게 위반 아니고 뭐가 위반이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남북 군사합의만 위반했느냐? 아닙니다. 국제법도 위반했어요. 국제법 위반입니다. 이 국제법상으로는 제네바 협약이 있고 유엔 해양법이 있어요. 이 제네바 협약, 유엔 해양법, 또 국제법도 있어요. 국제전쟁법도 있고. 이런 모든 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설령 월북했다 하더라도 북한이 저렇게 잔인하게 살해하고 또 시신을 유기하는 것은 절대 국제법상 인정될 수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유엔 해양법 협약이 있어요. 유엔 해양법 협약. 이 북한은 지금 유엔 협약에 서명은 했지만은 정식 비준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한테 유엔 해양법 협약이
직접 발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의 북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유엔 해양법 협약은 존중해 줘야 돼요. 즉 지켜야 돼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국가는 자국 선박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바다에서 조난 위험에 빠진 어떤 인명에도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강제 규정으로 돼 있어요.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는 가능한 즉각적인 구조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98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전부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왜 이 규정을 했냐면은 이 여러분들 보트 피플 있잖아요. 보트 피플. 이 보트 피플을 구호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트 피플에 대해서 이 구호하지 않고 잔인하게 또 이렇게 살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이 해양법 규약에 협약에 엄중하게 규정해 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이 제네바 협약입니다. 49년도에 발효된 제네바 협약을 보면 전시 민간인 보호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무기를 버렸거나 적대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인도적 대우를 다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신을 해상에서 불태우고 유기했는데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생명, 신체에 대한 살인, 민간인에 대한 생명, 신체에 대한 살인, 개인의 존엄에 대한 모욕적 취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굳이 국제법을 따지지 않나 하더라도 이렇게 잔인하게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일이에요. 관례적으로 이거는 보더라도 충분하게 침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국제 법에도 위반되고 남북 간의 합의에도 위반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외교부는 즉각적으로 우리 우방국들과 협조해서 유엔에서 이러한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말로만 국내적으로 만행,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것이 진정성 있게 보이기 위해서는 유엔을 동원해야 된다. 유엔의 협조를 받아서 유엔에서 필요한 제재를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되고 최소한도 국제사법형사재판소 그러지 않아도 매년 가을 요때 되면 유엔 총회에서 결의되잖아요. 유엔 인권이 관련 위원회에서도 또 결의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 채택되는 유엔 차원에서의 대북 인권 결의안에는 다시 한번 김정은이를 형사재판소에 국제 보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만행을 반드시 유엔 결의안에 제기되도록 포함이 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요. 현 정권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그게 안 되면은 최소한도 제네바 협약이라든가 이 의정서 이런 규정에 따라서 국제 사실조사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법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이 조치를 다 취해야 되는데 전혀 현 정권에서 그럴 의지가 없다. 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종전선언이 참 문제가 많은데 이 홍준표 의원이 또 직격탄을 날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서욱 장관을 상대로 해서 세월호 사건 때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했는데 지금은 이틀이 넘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해당 공무원을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이 지난 22일 밤 10시 10분이고 정식으로 국방부가 발표한 것은 오늘 오전 10시 40분인데 왜 이틀간 숨기고 있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국방부는 적어도 사건이 발생한 뒤에 사살된 것으로 추정되고 북한이 불에 태운 것으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즉시 해줬어야 된다. 야당이 이것을 물고 늘어지면 국방부 장관이 성하지 못한다. 이른바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예. 그러면서 23일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있어서 불가피했다고 솔직히 얘기하면 숭할 수 있지만 자꾸 은폐한 이유를 다른 거로 둘러대면 국방부만 난처해진다. 예. 그리고 오늘 10시 40분에 합참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 이 기가 막힌 일 정말 어떻게 이런 정부를 우리가 비판한다고 이게 될 일이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살아있는 한, 김정은이하고의 정상회담에 올인하지 않는 한 이런 일에 대해서 현 정권이 제대로 지적할 리는 만마다. 그래서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꼭 SNS에서 많이 공유해 주시고 제 방송 100만 대군을 모시는 그런 대형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